자, 이어지는 순서 색다른 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일섭 소장님과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연휴가 끝났는데 이제 10월 장세예요. 우리가 이 4분기 시작의 이 타이밍에 어떤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오늘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엄청나게 잘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PER이 높아지는 순간이 오는 것 같고요. 그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보고서, 증권사 보고서에 맨 뒤에 보면 대부분 PER 밴드 아니면 PBR 밴드라고 밴드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숫자가 낮아지면 싼 거냐? 그게 아닐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예를 들어 NC소프트는 모바일 폰이 생기고 나서 리니지가 모바일에서 구동이 안 되는, 그렇죠? 이 리니지의 사양이 너무 높은데 피처폰이 따라가지 못해서 모바일 폰 시대에 가장 PER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성장주는 PER, PBR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낮아질 땐 성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컴투스랑 게임빌이라는 모바일 폰에서 구동되는 쉽게 할 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 이런 게 간 거예요. 그때 컴투스 게임빌이 가장 PER, PBR이 높았어요. 그리고 NC소프트는 그때 제일 낮았고 지금 PER, PBR 다시 높아졌어요. NC소프트는. 그렇죠? 모바일 시대에 완전히 이제 모바일 사양 올라가면서 다 그 리니지 M2M 나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자동차도 계속 11배, 12배 받다가 지금 18배 정도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단순히 이제 숫자로 막 방송에서 이제 숫자가 낮아지면 싼 것 같다는 잘못된 인식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현대자동차가 11배, 12배 받았었는데 이제 18배니까 팔아야겠다. 그게 아니라 전기자동차 플레이어로서 다시 그 재조명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 PER이 높아지는 어떤 촉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화학정유 업종인데 거기에 연관이 또 되어 있어요. 오늘 예를 들어 그 현대제철이 가잖아요. 지금 네. 현대제철이 오늘 8% 가까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대한유화 같은 거, 대한유화는 조금 다른 쪽이죠. 금호석유죠. 금호석유가 최근에 급등했죠. 이게 다 현대자동차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현대자동차가 11배에서 받다가 18배 받고 막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했잖아요. 전기차 플레이어로서. 근데 뭐 전기차든 수소차든 상관이 없어요. 현대자동차 자체가 많이 팔리면 뭐 내연기관 팰리세이드가 많이 팔리건 뭐 이번에 새로 나온 제네시스 G80인가 그 멋있다고 하잖아요. GV80 그거가 많이 나가든 아니면은 그 아이오닉 전기차가 많이 나가든 아니면은 수소차가 많이 나가든 수소차 브랜드 생각이 안 나요. 수소차가 많이 나가든 어쨌든 현대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뭐가 많이 만들어 가겠어요. 현대제철에서 냉연강판, 열연강판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금호석유에서는 타이어에 들어가는 고무, 합성고무 만드니까 현대자동차의 수혜를 받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전방산업이고 현대제철, 포스코, 금호석유가 후방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화학정유 업종이 엇갈리고 있는 이 특이한 현상, 이것 때문에 제가 베프, 화정의 결별, 그들은 왜 헤어졌을까? 이런 제목을 지었습니다. 베스트 프렌드인 화학과 정유. 이 차화정 시대라는 시대를 함께했던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화정 시대를 지금 꺼내면은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너무 10여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그 금호석유가 얼마냐. 18,000원, 17,000원에서 25만 원을 갑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가장 높았어요. 그 35,000원에서 27만 원을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었던 차화정 시절이 있었거든요. 정유도 마찬가지고요. 그 차화정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정유, 화학.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갔을 때 화학정유가 이렇게 친했는데 왜 헤어졌을까? 화학정유는 사실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베스트 프렌드일 수밖에 없어요. 자, 크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석유 한 방울 나지가 않습니다. 북한에 뭐 나는지 모르겠어요. 뭐 통일은 오래 걸리니까 어쨌든 기름 한 방울 안 나오기 때문에 수입을 해요. 우리나라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건 두바이유예요. 중동의 두바이유를 배로 싣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뭐 정유사들 있잖아요. SK이노베이션, S-오일, 뭐 GS칼텍스 이런 업체들이 다 그 공장이 어디 있냐면 항구에 있어요. 그래서 두바이유를 배로 싣고 오면 이제 그 원유를 끓여요. 가마솥을 갖고 있어서 원유를 끓입니다. 그래서 원유를 끓이면 끓는 점에 따라서 우리가 라면 끓일 때 그 맨 먼저 스푼은 위로 날아가고 맨 마지막에 물 다 쫄아버리면 그 밑에 또 찌꺼기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유를 끓여요. 그래서 거기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나오죠. 그 다음에 나프타라는 게 나와요. 그 나프타를 화학회사한테 넘깁니다. 그럼 화학회사는 NCC라고 불리는 또 가마솥이 있어요. 거기 나프타를 끓이는 크래커예요. 나프타를 끓여가지고 거기서 다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뭐 벤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죠. 어떻게 보면 두바이유에서 태생해가지고 정유 회사에서 그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나프타를 화학회사에서 가공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모든 옷, 여기 사용하는 이런 제품들 다 화학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몸인데 최근에는 정유회사랑 화학회사의 주가가 완전히 딴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현상일까? 예를 들어 S-오일은 지금 신저가를 가기 직전이에요. 지금 올해 신저가를 가기 직전입니다. 지금 52,300원인데 올해 신저가가 3월 달에 코로나 사태 때 48,450원이거든요. 지금 다들 코로나 회복해가지고 다 위로 가고 있죠. 지금 얘는 지금 코로나 사태 저점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자,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가 껴서 요 정도 선망한 거예요. 배터리가 껴서. 그렇죠? 배터리가 껴서. 그러니까 LG화학은 완전 날아갔잖아요.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 근데 SK이노베이션은 정유업종이 얼마나 안 좋으면은 배터리가 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유업황이 얼마나 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오늘 보세요. 대한유화 7.51% 급등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같은 이 대형주가 10%가 오르고 있어요. 지금. 계속 좋아요, 이거. 금호석유는 주의 종목이 떴어요. 주의.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자, 이게 왜 이런가 이거? 분명히 한 몸이죠. 왜냐면 그러면 원유 가격이 연동이 될 거 아니에요. 두바이 원유 가격이 비싸지면 정유회사에서 파는 나프타 가격도 비싸질 거고 나프타 가격이 비싸지면 화학회사에서 그걸 받아서 그 정제를 하니까 또 정제 하는 물질들이 다 가격이 따라가요. 한 몸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정유회사는 아까 전에 두바이유를 들여다가 가마솥에 넣고 끓이잖아요. 그럼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나와요. 근데 이제 경유, 항공유, 휘발유 이렇게 매출 순이에요. 정유회사가. 근데 이게 지금 여행이 지금 거의 차단이 돼버린 상태고, 그렇죠? 이동을 하려도 국내에서 차로만 이동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경유, 항공유, 휘발유 이 매출이 완전 급감했어요. 비행기도 안 다니고 그리고 자동차도 지금 잘 못 다니잖아요. 여행을 못 가니까. 그래서 매출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좀 이걸 볼까요? 실물 WTI를 보면은 급락이에요. 우리가 지금 WTI를 보는 이유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심되는 유가이기 때문에 보는 거고 두바이유, 브렌트유가인데 브렌트유는 유럽에 쓰는 거고 두바이유는 주로 아시아에 써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얘도 지금 4월 달에 코로나 사태 때 벌었던 그 저점 부근을 향해서 다시 두 번의 봉을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유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유 가격에 연동돼서 휘발유, 경유, 중유, 항공유 팔아야 되는데 얘네는 지금 정유회사는 손실이에요. 거기다가 정유회사 배로 들여오니까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많이 쌓아놓습니다. 근데 미리 많이 쌓아놨는데 이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나요. 이 100원에 사왔는데 지금 현재 50원이면 이 100원에 쌓여있는 창고의 원유의 값이 50원으로 반토막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아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나프타를 뽑아가지고 화학회사에 넘겨주죠. 그럼 화학회사는 뭐가 지금 절감이 됩니까? 원가가 절감이 되는 거예요. 유가가 내려가니까 원유에서 뽑아낸 나프타 가격도 내려가겠죠. 나프타를 원료로 해서 돌리는 업체들. 주로 이제 롯데케미칼 그리고 지금 대한유화 그리고 LG화학 얘네가 NCC 그러니까 나프타 크래커, 가마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뽑아내는데 원가가 절감됐어요. 원가가 절감된 상태에서 이제 최종 제품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요. 저 하나씩 그냥 빨리빨리 볼게요. ABS라는 게 있습니다. ABS는 가장 쉽게 말해서 애들 갖고 노는 레고 만드는 겁니다. 레고가 ABS로 만들어요. 그게 TV, 세탁기, 냉장고, 가전제품에 원료가 되는데 이게 집콕을 하면서 홈쇼핑으로 이 가전제품을 엄청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ABS 가격이 급등했어요. 그리고 PVC 가격. 제가 저번 주에 한샘 했죠. 분명히 지금 인테리어 시장 폭발한다고. 네. 지금 집방 하나 또 새로 생겼더라고요.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뭐요? 뉴스에도 집콕 쪽이 인테리어를 많이 바꾸고 있다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 청약 못해요. 경쟁률이 높아서 그럼 구축을 사요. 그럼 구축에 평생 살아야 되는데 들어온 데 들어가고 싶겠어요? 인테리어 하고 들어가죠. 그런 것 때문에 인테리어 수요가 올라가는데 인테리어 자재들이 다 PVC예요. PVC. 이 원료가. 그래서 PVC 가격이 급등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급등했냐면 손소독제가 잘 팔리는데 이것도 화학 제품이에요. 결국. 여기서 아세톤 가격이 급등했어요. 이거는 페놀 유도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금호석유가 주로 해요. 페놀 유도체 중에 하나인 아세톤 가격이 급등했어요. 우리가 매니큐어 지울 때 쓰는 그게 아세톤이잖아요. 그게 손소독제 원료도 쓰여요. 희석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배달 용기.
여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화학업종이 굉장히 그 각광을 받는 업종이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폴리에틸렌, 이게 우리 배달 용기 있죠, 용기. 박스 이런 거 다 도시락 용기, 이게 다 폴리에틸렌이고, 폴리프로필렌, PP, 이거는 마스크에 들어가는 부직포의 원료가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됐나요? 원가 나프타는 지금 두바이 유가가 떨어지고 3대 유종 가격이 다 떨어지니까 나프타 가격이 떨어지니까 화학업종이 화학 회사가 받아들이는 나프타 가격이 떨어지니 당연히 원가는 절감되는데, 제가 말한 이 그 최종 제품으로 가기 위한 원료들 있죠. ABS, PVC, PE, 아세톤, PP 뭐 이런 것들은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수요가 지금 호황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거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좀 호황된 것만 제가 짚어드렸는데 원래 이런 것들이 어디 쓰이냐면 아까 현대자동차 있죠.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PVC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있죠. 문손잡이 이런 거 다 PVC. 그다음에 그 고무 타이어에 들어가는 부타디엔으로 만든 합성 고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현대자동차가 지금 잘 팔리니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업황이 좋아지는 데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좋아지는 이 제품의 소재들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물질들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정유업종하고 화학업종하고 원래 한 몸이고 딱 붙어 있고 같이 주가가 움직이고, 예전에 차화정 시대를 함께 했던 어떻게 보면 파트너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주가가 반대로 갈려서 화학업종은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고 정유업종은 전저점을 지금 돌파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한때 베스트 프렌드였던 이런 업종이 이렇게 갈리게 되는 지금 아주 특이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추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화학은 올라가고 정유는 내려가고.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3대 유종 가격이 일단 경기 회복이 빨리 안 되죠.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건 경기 회복이 빨리 안 돼서 그래요. 반대죠. 경기 회복이 빨리 안 되니까 돈을 쏟아부으니까 유동성 장세로 오르는 거예요. 경기 회복이 안 되니까 장기적인 전망이 안 좋아요. 장기적인 전망. 그 유가의 장기적인 전망은 경기가 좋아져야 오르는 거예요. 근데 단기적인 요소는 뭐가 있죠? 단기적인 요소. 사우디나 이런 데서 감산 혹은 증산. 그쵸? 만약에 지금 이렇게 경기 수요가 안 받쳐주는데 사우디에서 감산 합의를 안 하고 막 이래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더 떨어져 버리는 이 상황이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도 안 좋고 장기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유가는 지금 떨어질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면 정유업종은 뭐예요? 두바이유를 들여다가 정제해서 휘발유, 경유, 등유, 증유를 파는 건데 그 가격은 어디 연동된다? 3대 유종 중에 두바이유에 연동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낮아지죠. 우리 제품 가격이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프타를 받는 화학업종은 원료 가격이 싸지죠. 근데 이 뒤에 최종 제품들, 화학회사가 파는 최종 제품들이 이 가격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진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유업종하고 화학업종의 차이는 계속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정유업종이 이 화학업종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어요, 지금. 그때 얘기 드렸죠. 어떤 거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파이가 많으면, 자기 볼따구에 사탕이 많으면 남의 사탕을 안 건드려요. 근데 지금 정유업종이 제가 말한 대로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유업종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GS 칼텍스는 얘네가 뭐 하고 있냐면 NCC를 만들어요. NCC를. 그게 왜 그러냐면 원유를 정제해가지고 휘발유, 경유, 등유, 증유, 나프타를 뽑아내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냥 장사가 잘 됐다는 이 생각을 안 했는데, 야, 우리 부산물로 나프타 나오잖아. 이거 화학회사에 주지 말자. 우리가 직접 팔자. 우리가 나프타를 한 번 더 분해하자. 그러니까 원유를 분해해서 휘발유, 경유, 등유, 증유, 나프타가 나오는데 NCC가 나프타를 정제하는 설비가 화학회사만 있었는데 정유회사가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NCC를 자기가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뉴스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유회사가 너무 힘드니까 그걸 만들려고 지금 막 한다. 그러니까 그런 몸부림을 친다는 건 되게 어렵다는 반증이에요. 정유회사가 NCC를 만들 이유가 없었어요. 그 몇십 년 동안 그러면 옛날부터 만들었겠죠. 근데 안 만들다가 요새 갑자기 만든대요. 이름을 살짝 바꿨어요. 왜냐면 이게 눈치가 보이잖아요. NCC라고 똑같이 만들면 화학회사가 뭐라고 할까봐 영문을 살짝 바꿨어요. 근데 그거 NCC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가마솥을 만드는 건 나프타 가마솥을 만드는 건데 정유회사는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래서 NCC를 지금 만드는 뉴스가 나오지만 그 설비가 엄청나게 거대한 그 자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아직 몇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게 몇 년이 걸려서 완비가 될 때까지는 이 고생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화학회사를 지금 투자를 해야 되고, 네, 지금 예, 종목을 몇 개 짚어드려도 될 것 네. 같아요.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어요.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이 지금 최근에 상당히 많이 갔거든요. 지금 자리도 괜찮을까요? 그것만 마지막으로 그렇죠. 좀 지금 체크할게요. 바닥이죠. 자, 네. 일단 NCC 갖고 있는 업체들 롯데케미칼이 크고요. 대한유화는 미니 롯데케미칼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니 롯데케미칼. 이 두 개가 NCC 나프타 크래커를 갖고 있어요. LG화학도 갖고 있지만 LG화학은 그냥 배터리 회사로 지금 치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뺄게요. 그렇죠? LG화학은 약간 혼입됐어요. 그리고 금호석유 얘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일단 현대자동차가 잘 팔리니까 타이어에 그 고무를 만든 합성 고무를 만드는 금호석유가 좋은데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손소독제 그리고 마스크 부직포 이거의 원료를 금호석유가 뜻하지 않는 대박.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일신방직하고 경방하고 이런 거 얘기 드릴 때 대한방직이 마스크 만들어서 대박이 났다고. 금호석유도 뜻하지 않게 손소독제, 마스크 원료 때문에 대박이 났는데 원래 본업인 타이어 합성고무 업황도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캐시카우 플러스 슈팅스타죠. 그래서 금호석유 이런 거 좀 눈여겨볼 만하고요. 그리고 조금 중소형주로 국도화학. 자, 이건 뭐냐면 지금 시간이 없지만 네. 예, 앵커님 오늘 주차하셨죠, 지하주차장에. 네. 지하주차장에 타이어 막 회전할 때 뽀득뽀득 막 소리 나죠. 네, 맞아요. 그 에폭시를 만드는 게 국도화학이에요. 에폭시.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지금 다 반등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좀 바이오나 이런 거 좀 이제 2차 전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는 화학업종, 얘네 PER 들어가 보시면 다 10배 미만이에요, 지금. 그래서 얘네들도 코로나19 수혜 업종으로 만약에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은 화학업종도 굉장히 PER이 높아지는 구간. 제가 말씀드렸죠. PER이 높아지는 구간이 현대차가 11배에서 18배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화학업종도 PER이 높아지는 구간이다. 숫자가 높아져서 파는 게 아니라 숫자가 높아져서 재조명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되게 불을 켜고 찾아야 되는 지금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학업종의 상승 추세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유와 화학업종의 디커플링 현상이 두드러진다라는 점 오늘 색다른 시각으로 찾아봤습니다. 오늘 신일섭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